안녕하세요. 찰브랍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코인 시장이라서 많은 아마 코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떠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폭락이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쳤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못 버티게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세 가지 이슈가 코앞에 있어요. 뭐 다들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슈는 이게 왜 써지지가 않냐? 이 세 가지 이슈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부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얘기.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협상에 관한 얘기. 근데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중요한 게 XRP에 관한 중요한 어떤 과거 자료가 6월 16일 날인가 아마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런 것들이, 요런 포인트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 요걸 보시면서 지금 5월 27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면 되고,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인도 시장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서부터 제가 유튜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떠든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 평균 연령이 어린 축에 속하는 국가 중에 가장 선도적인 입장이고,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그래서 내수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 이제 그걸 보고 인도 관련한 거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인도 공장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세운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인도에 세운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바로 엊그저께 5월 24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도에 관심이 있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새로운 공장 위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미국 회사니까 테슬라는 미국에 있고 본토에 있고, 하나는 유로존에 독일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은 참고로 우리랑 근접해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인건비가 우리보다는 아직 얕아요. 그러면 중국에 세우면은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보세요. 인도랑 한국을 견주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앨런 머스크라면, 자,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데 한국에 세울까요? 인도에 세울까요? 저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합니다. 장기적인 내수 시장의 프레임을 보고. 자, 이제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 모델 중에 저가형을 이제 빼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인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회적으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 시장에 관해서. 자,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텔레비전이 드문 움직임으로 암호화폐 세그먼트 방송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중국의 CCTV,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KBS 같은 어떤 그런 존재죠. 여기서 이제 이 6월 1일 날부터 홍콩이 가상자산 시장을 오픈합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 공영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중국 본토의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야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중국 CCTV 측에서 이거를 삭제시켰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웃긴 건 뭐냐면, 이거는 방송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공중파 미디어에서 이미 방송을 전 중국 본토에 있는 국민들한테 이미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근데 삭제시켰다는 그런 의미의 기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공중파 미디어나 기자들이 뭐라고 언급하는 거 100%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진실이 아닙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 뭐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제 말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말이 아마 맞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오늘의 핵심은 오늘 영상의 핵심 뭐냐면 홍콩 최대 인터넷 은행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계획. 그래서 아마 팬딩분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개를 해서 이미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뱅크에 관해서 이미 4월 16일 날 이미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뱅크 홍콩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방송 내용 중에 말씀드릴 거고 얼마 전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도지코인에 관한 도지코인을 너무 사지 마라.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도지코인을 되게 재밌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역설적인 말장난의 표현을 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트위터는 이제 CEO가 교체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진두지휘를 하다가 CEO 자리를 다른 분한테 이제 넘겨요. 그분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인데 왜 그분을 영입을 했는지 그리고 도지코인과 이 트위터라는 플랫폼이 북미 쪽에서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킬지 여기에만 주목하시면 되지 현재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이미 이큐녹스라는 럭셔리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미 이 코인들로 이미 결제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어요. 뭐 도지코인 투자해라 마라 뭐 누가 뭐라고 하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밈코인 중에는 가장 상층부에 있는 검증된 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참고로 5월달 2022년 5월달부터 구찌사에서는 자 럭셔리 굿즈를 판매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봤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랩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스테이블 코인즈 그러니까 뭐 USDT, USDC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도지코인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거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자뱅크하고 이제 6월 1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는 자 홍콩의 이제 가상자산 시장 오픈에 관해서 이제 제가 분석해 본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왜 인도의 부상과 중국의 부상에 관해서 왜 자꾸 언급을 하냐면 브릭스 플러스가 점점 많은 국가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지금 현재는 브릭스가 5개국이잖아요. 근데 여기 19개국이 추가되고 여기 위에나를 위시해서 보이지만 이들이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통화를 출시하고 국제거래, 무역거래에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중국에서 대중들한테 보란 듯이 미디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가에서 운영한다더니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관해서 기준안을 발표를 했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뱅크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가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이 서비스는 전혀 관련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뱅크에서 이제 가상자산으로 명목화폐와 교환하는 거에 관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5월 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인들이 국경 열리자 앞다퉈 홍콩은행 계좌 개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중국 본토 CCTV에서 6월 1일부로 가상자산 시장 오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중국 대중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계속 이 얘기가 암암리에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그냥 관광만 할까요? 에? 자, 투자를 위해서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는 자뱅크와 연결되겠죠. 그럼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전 다 나왔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뱅크의 허가된 거래소를 통해 토큰에서 법정 통화로의 전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법정 통화에 몇 가지 통화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홍콩 달러가 있고, 하나는 위안이 있고, 하나는 달러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홍콩 달러, 위에나 그리고 네, 달러. 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홍콩을 중간에 허브로 두고 홍콩 달러,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그리고 미국의 유동성이 넘나들겠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뉘앙스를 받았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홍콩을 앞에다 세우고, 사실은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이 있어요. 싱가포르이 어떻게 중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저한테 이제 따지듯이 그렇게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중국 본토하고 유동성으로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면 사실은 우회적으로 중국 본토랑 저는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융의 허브가 유로존의 중심에 있을 때는 영국이었고, 그리고 세계의 패러다임의 무역 걸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금융 허브가 또 양분돼요. 자, 여기 이제 홍콩하고 싱가포르의 위상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홍콩을 앞에다 세워서 오픈합니다. 금융시장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되살리기 위해서. 자,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밴을 시키다가 홍콩을 앞에다 세우고 가상자산 시장을 오픈한다. 근데 자뱅크를 통해서 명목화폐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오픈을 한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 자, 자뱅크는 홍콩 최고의 넘버원 버추얼 뱅크다. 이 얘기 공식적으로 이제 뭐 웹사이트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DBS 이거 싱가폴 디지털 은행이죠. 세계 최대 뭐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DDA 시스템을 통해서 자 투자 정기 예금 지불을 위해 최대 홍콩 달러 아니면 위에나를 100만 불을 즉시 이체하십시오. 거금을 이 DDA 시스템을 통해서 넘나들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미 싱가포르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랑 연결돼 있다는 거죠. 홍콩이랑 연결돼 있고 중국 본토랑 연결돼 있어요. 자, 이게 뜻하는 바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DDA 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중국 본토에 있는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은행들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뱅크 리스트 오브 서포팅 이 DDA 시스템이라고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우회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위프트 2.0과 같이 그런 행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 5위에 있는 은행 근데 여기 자뱅크까지 우회적으로 다 이 DDA 시스템과 교환되고 있는 어떤 그런 행태예요. 자, 참고로 이제 더 말씀드리기 전에 6월 1일 날부터 홍콩은 공식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기존에는 기관 투자가자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개인들. 중국인들이 5월 달에 홍콩에다가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중국 위에나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는 6월 1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6월 1일부터 엄청난 폭등장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확률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봐야 돼요. 저는 단계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스탠스를 보고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레이어 1의 대표적인 코인들 아이리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BSN이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인들 더키 그리고 네오코인 네오코인 하고 온톨은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파일코인, 온톨로지, 샌드박스, 트론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고 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이오스가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코인들. 근데 참고로 이오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통수를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최대 디지털 뱅크,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라고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DBS에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홍콩에서 발표한 레이어 1, 레이어 2하고 관련이 있는 코인들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회적으로 DBS하고 연결돼 이 DDA는 DBS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가시적으로 다 관련이 있고 리스트업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XRP는 소송의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근데 DBS는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들과 홍콩에 있는 디지털 뱅크와 우회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 안도 6월 어느 순간에 뭐 중순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A다, 기타 등등 뭐 그리고 빅5 2023년도 빅5 은행 결정된 게 3월 2일 날 외신을 통해서 뉴스에 나왔던 거 여기 뭐 이런 은행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이 DDA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DBS랑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은행들이죠. 5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의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국을 필두로 한 G7이 영원히 기축통화 달러를 앞세워서 영원히 세계 중심에 있을 거야. 근데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세븐이 G7을 없습니다. 점점 G7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비드 19를 통해서 전체적인 굵은 핏줄의 줄기는 G7이 사라지고 이 이머징 7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이머징 7 국가는 브릭스 플러스를 통해서 스위프트 2.0을 통해서 또 다른 공동통화를 만들어 낼 거고 그 공동통화는 분명히 가상자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중국 본토는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이 공동통화는 거기 리스트업이 될 확률이 높고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거래소에 방금 나왔던 코인들이 상장될 확률도 저는 높다라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업비트에 있는 내 계좌 뭐 파란불만 보시고 내가 괜한 선택을 했구나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제 마지막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G7이 미국이 물러나서 망하길 바란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냥 흐름이 이렇게 될 거라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이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목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시간이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힘드셔가지고 지쳐가지고 떠나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시겠지만 뭐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조금 더 인내하시면 뭐 아마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